홀로 가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임스 박사가 캐나다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었으니까 여기 오늘 장문에 글을 기고한 겁니다. 캐나다 사람들과 함께 한 이야기인데 저는 꼭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제임스 박사가 자기 조국인 캐나다에서 안타까워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 주어를 캐나다 대신에 한국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 혁신을 외면하는 캐나다의 경제적 자만과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스페이스 X가 상장돼서 상장 첫날 2조 1,000억 불 정도의 시장 가치를 올리니까 여러분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트럼프 일가가 일론 머스크 일가가 처음에 캐나다로 왔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잠시 있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준 나라가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캐나다에 좀 착잡할 겁니다. 저런 사람이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비난하는 그런 논조가 캐나다 전문가들한테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박사가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대한 캐나다 지식인들의 비난류의 주장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캐나다도 상당히 좌파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제임스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을 대하는 캐나다의 냉소적인 태도는 이게 여러분들 캐나다의 지적 대세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 이게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작용화됐구나. 수십 년간 이어져온 경제적 겸손함의 부재와 고질적인 결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미국은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캐나다는 과거의 혁신과는 숭상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파괴적 혁신과는 실시간으로 지원하기보다 시기하고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라가 좌편향 사회로 가게 되면은 envy, 질투, 젤러시, 시기심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산 관리자가 아니라 실제 산업을 일으키는 빌더, 건설자이지만 캐나다 기득권층은 테슬라와 스타링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두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구나. 사람의 생각이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가 캐나다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데 제임스 박사 캐나다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야, 이 캐나다도 이렇게 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성장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 경제제재는 생산성과 산업 확장 대신에 규제 포획, 금융공학, 부동산 자산 인플레이션만 최적화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뜯어먹는 사람은 많아지고 위험을 회피하고 안주하려는 태도를 바뀌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미래 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개방적이고 경쟁 지향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여러분들 혁신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보다가 캐나다 사정을 잘 모르지만 캐나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자본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 많고 정부 사이즈 이름 크고 세금 높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거스르는 배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장하다. 야,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들 저런 사업가들
나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쪽의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캐나다가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실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깊은 결함, 경제적 겸손함의 지속적인 부재가 가장 최근에 표출될 것뿐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비난하죠? 스페이스X 이런 성공을 어떻게 비난하냐고요. 정신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글로벌 패권이 기술적 역량에 재정이 되는 시기에 캐나다는 여전히 주의, 무슨 주의, 안주, 주의, 주의, 조심, 안주, 자신의 모델이 거의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을 기본값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실시간으로 혁신가를 지원하기보다도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을 축하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머스크는 캐나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자체 자산관리자가 아닌 산업의 건설자를 대변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덕을 요란하게 표방하는 정치 및 기업 기득권층이 테슬라를 포용하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역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캐나다는 규제와 금융공학과 부동산과 은행 집중화와 자산 인플레이션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에 생산성과 혁신 산업적 규모에 대한 투자는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캐나다가 상당히 여러분들 저성장하는 이유를 그냥 단박에 알 수가 있네요. 자본은 많지만 세계적으로 경쟁이 있는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자본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위험은 평가되거나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그냥 회피 대상이 될 뿐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이 같은 캐나다인들의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대한 캐나다의 논평이 가치평가에 대한 냉소와 인성비판으로 회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싸가지가 없고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간 모양이네요. 캐나다는 경쟁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경쟁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할 것뿐입니다. 나라가 이런 스스로 자살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선택을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는 겁니다. 과감하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수십 년 전에 캐나다가 경쟁하지 않기로 세계와 경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이런 캐나다가 그냥 나눠 먹고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엑시트 하거나 보이스 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순응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겁니다.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캐나다 이야기를 했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